권력적 사실행위. 공매는 매각 팔아버리죠. 그래서 집을 매각해 버립니다. 공매로 팔아버리죠. 내 집은 내가 팔아야 되는데 국가 강제로 대신 팔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상 대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법상 대리, 매각 공법상 대리, 대신 판다. 청산은 뭐죠?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 등이 된다. 그러면 아까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이 조세부가 독촉, 요것은 양자 별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부가 하자는, 조세부가 하명의 하자는 이 다음 단계에 승계될 거냐, 이거 승계 안 된다. 그러나 독촉부터는 아래 단계로 하자가 승계될 거냐, 그래서 독촉부터 아래 단계 하자는 승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독촉부터 아래 단계의 하자는 승계되고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세금부가 있고 집을 이제 경매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A에게 받아갈 세금이 1억이다. 제때 안 내서 가산금이 1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납처분 비용이 또 1천만 원이다. 총 1억 2천만 원을 국가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1억 2천을 받아가야 되는데 A의 집을 경매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1억 5천에 경매됩니다. 그럼 1억 2천 국가가 받아가고 A에게 3천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1억 2천 받아가고 A에게 3천 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A 집을 경매했더니 이것이 1억 원에 경매됐다. 그러면 경매했더니 그것이 1억 원의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까나가냐? 그래서 이 배분 순위가 나오죠. 그래서 뭐부터 까나갈 거냐? 이렇게 배분 순위가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했죠. 이때 이제 배분 순위 까나가는, 공제하는 비용부터 까나가고 세금 까나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가산금을 까나갑니다. 그럼 체납처분 비용, 어차피 들어갈 비용, 그 다음에 받아갈 돈, 이자, 지연이자 이렇게 받아가죠. 1억 2천을 총 금액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을 경매했더니 어떻게 된 것이 1천만 원에 경매돼 버립니다. 비용을 메꿨더니 국가한테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죠. 1천만 원 공매돼 버리면 비용 공제 후 잔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뺐더니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공매 절차는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 공제 후 잔여가 없다. 그러면 그때의 공매 절차는 중지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때 중지합니다. 이때 이제 돈 받을 게 없다는 걸 확인해주는 결손 처분, 이런 걸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멸자 중지하며 이런 거 결손 처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준법령의적 행정행위 확인행위라고 해서 더 이상 받을 거 없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용어가 새로운 거니까 해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때 일반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오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심판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행정심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행정심판이 적용된다. 그리고 소송을 온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 필수전치가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국세행정심판 그 필수전치 이게 적용돼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행정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행정심판이 임의전치가 아닌 이 필수전치가 적용돼서 행정소송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이제 국세에 대한 불복 등 이런 거죠. 거기죠. 832에 압류 같은 게 나오죠. 근데요, 832에 박스가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이라 해가지고 그 생활 필수품 밥그릇 뭐 이불 이런 거 압류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 같은 건 압류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집행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즉시강제 조사 858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 4가지를 봤죠. 뭐였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4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뭔가 직접 와서 하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 강제집행이 아니라 즉시강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봤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렇게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렇게 됐죠. 근데 강제집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핵심이 너 세금 내라. 근데 안 냈지. 라고 해서 이런 거 그 과거 의무를 그 불이행한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한다. 그래서 과거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과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제 볼 국가가 직접 오는 거지만 이제는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즉시강제 좀 여러분 고향에 저 소돼지 살처분하고 하면 이겁니다. 그럼 전염병 도니까 그 전염병 환자 그거 강제 격리한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그거 행정상의 즉시강제다. 그러면 또 위험한 공기총을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뺏어서 임시영치 해버립니다. 공기총 임시영치,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목전이 급박한 장애 제거하기 위한 거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전염병이 퍼질 것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거지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심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급박성이 요구된다. 일반법은 없다. 그래서 급박성이 있어야 되며 그 일반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즉시강제. 그러면 강제 격리하고 이렇습니다. 그 성질은 뭐냐면 그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강제 격리해버리고 생업의 지장이 초래하니까. 그러나 강제집행은 강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재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이거 그 예외 수단으로 봐라 라고 해서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즉시강제는 그 예외 수단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거 처분도 되고 요거 소송도 다 된다. 그래서 처분도 돼 소송도 다 돼. 그러나 단기간에 끝나버리겠죠.
이런 것들을 그 단기간에 종료하는 게 그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집행 끝나버린 다음에는 단기간 종료하니까 이걸 다툴 그러한 그 소의 그 이익은 없다. 대집행 끝나버린 다음에는 소익이 없다. 대집행 끝나버린 다음에는 이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그 만족해라. 그래서 대집행 끝나버린 다음에는 이 손해배상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즉시강제 끝나버린 다음에는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실효적 구제수단 이것이 그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내용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즉시강제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즉시강제 858에 거기 개설이 나 있고요. 급박한 장애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의무명할 시간이 없을 때 강제하는 걸 말하죠. 구별 개념 강제집행과 구별에서는 동그라미 2번을 중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동그라미 2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를 크므로 행정상 강제집행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그 예외적 수단으로 그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외수단 이렇게 얘기하죠.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60, 870, 61에